그리고 인상용 컴파운드, 인상용 왁스 이런 것들이 비탄성 인상제입니다. 그런데 인상제에는 탄성이 중요하잖아요. 이 비탄성 인상제는 잘 사용을 하지 않아요. 잘 사용하지 않지만은 그 예전에 사용한 부분이 많았고 이 중에서 일부는 아직도 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우리가 분류를 아직도 하는 거고 탄성 인상제는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많이 이제 사용을 하는 부분, 인상제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 탄성 인상제를 다시 가역성과 비가역성으로 나누면은 비가역성에는 알지네이트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인상제들, 요것들이 다 비가역성 인상제입니다. 그리고 가역성 인상제면서 탄성 인상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아가. 그리고 비가역성하고 탄성 인상제 요 알지네이트를 제외한 요것들은 뭐냐면 비수용성이에요. 알지네이트는 하이드로클로리드니까 수용성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비수용성이고 다 합쳐서 우리는 고무인상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탄성 고무인상제라고 우리가 할 수 있고요. 탄성 고무인상제, 러버 인프레션 머티리얼은 보통 이제 크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폴리설파이드, 그다음에 컨덴세이션 실리콘, 그다음에 어디션 실리콘, 폴리이터 이 네 가지가 개발돼 있어요. 그리고 이 고무인상제는 이 네 가지가 이제 이거는 이제 화학 물질 들어가 있는 화학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나눈 거고 점도로도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점도를 가지고 같은 고무인상제라고 하더라도 아까 그 알지네이트에서 급속 경화형하고 정상 경화형으로 나눈 것처럼 여기는 점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점도로 같은 거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점도의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 보통 이제 low viscosity, medium viscosity, high viscosity, putty 이렇게 나눠서 나옵니다. low viscosity는 어디에 쓸까요? 미세부 제어에 쓰겠죠. low viscosity라고 하는 거는 점성이 낮기 때문에 흐름성이 좋잖아요. 그래서 치아에 미세 부위를 이제 그 할 때 미세 부위를 인상을 뜨고자 할 때 여기 이걸 쓰면 되는 거고 하이 비스커스티나 미디움이나 퍼티는 볼륨이 필요할 때. 자 이렇게 트레이에 이제 트레이는 지금 없지만 트레이에 담아져 있었던 인상제의 모양인데 여기 보면은 색깔이 좀 다르죠. 이 주황색하고 푸른색이 있는데 어디가 중요한 부분이었냐면 이때 인상을 뜰 때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좀 미세한 인상이 필요했는데 이 부분만 따로 라이트 비스커시티를 씁니다. 쓰고 나머지 그냥 볼륨이 필요한 부분에는 퍼티나 하이 비스커시티를 써서 트레이에 담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섞어서. 그리고 이 퍼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냥 이거 이렇게 어떻게 쓰는 거냐면 다른 것들은 보통 이렇게 튜브 같은 거에서 짜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퍼티는 이 숟갈로 이렇게 담아서 스푼으로 이렇게 떠가지고 두 개를 섞어주면 되는 그런 모양의 것들을 이제 퍼티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점도의 제품이 나온다. 자, 그 네 가지의 고무인상제, 탄성 고무인상제가 있다고 했죠. 그 네 가지의 중제를 하나하나 간단히 이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폴리설파이드 임프레션, 폴리설파이드 임프레션 머티리얼은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튜브로 나눠서 나옵니다. 두 개의 튜브를 같이 짜가지고 섞어주면 얘가 고무인상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되겠어요? 두 개 섞어서 이제 섞어주면은
처음에는 소프트했다가 나중에는 딱딱해지는 그런 성질을 이제 가질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얘네들은 그 두 개의 튜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하나는 이제 베이스라고 하는 튜브가 있고 베이스라는 물질이 있고 한 재료가 있고 또 하나는 엑셀러레이터 혹은 캐탈리스트, 리액터라고 하는 그런 재료들이 들어가 있는 튜브가 있어요. 그 튜브 두 개를 짜서 쓰는데 베이스에서는 폴리설파이드 폴리머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물질, 한 80에서 85%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러가 들어가 있고 엑셀러레이터가 들어가 있는 데는 리드 옥사이드, 다이피칠 프탈레이트, 설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리드 옥사이드는 촉매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중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두 개 섞어서 굳게 하는 그런 촉매 역할을 하고 프탈레이트는 이제 가소제, 플라스티사이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점도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폴리설파이드가 아까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폴리설파이드가 들어가 있다고 이제 이 베이스에는 폴리설파이드 폴리머가 들어가 있다고 했고 엑셀러레이트에는 중요한 것이 리드 다이옥사이드 촉매제가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폴리설파이드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기고 요것이 하나의 몰레큘, 두 번째 몰레큘. 이것도 굉장히 큰 몰레큘이긴 하지만 요 두 개의 몰레큘들이 이제 두 개가 아니죠.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수의 이 몰레큘들이 이 베이스에 들어가 있고 촉매제에 리드 다이옥사이드가 들어있어서 이 리드 다이옥사이드에 산소가 빠져나와서 이 산소는 폴리설파이드의 설파이드 그룹과 바인딩을 해서 두 개의 수소 이온을 뺏어서 물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여기 설파이드 그러니까 설퍼 두 개가 바인딩을 해서 결국은 설파이드 그룹을 형성을 해서 이 두 개가 붙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벌써 세 개나 있잖아요. 이 그룹들이. 그러니까 밑에 있는 다른 분자하고 또 붙고 해가지고 거대 분자를 거대 분자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리드 옥사이드는 결국은 이 분자가 결합하는 데 있어서 도와주게 되고 부산물이 H2O가 물이 생깁니다. 물이 생긴다? 여러분들 물이 생기는 게 좋은 일이 아니겠죠? 물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물은 당연히 또 증발을 하게 되고 증발을 하게 되면 볼륨 스테빌리티가 안 좋아지고 이제 증발하는 부산물이 생긴다라는 거 하는 것은 좀 안 좋은 얘기죠.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런 단점이 있고 또 하나는 색깔이 좀 안 좋아요. 그죠? 별로 이렇게 보기 좋은 색깔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상제 아까 보니까 파란색도 있고 나중에 분홍색도 있고 그런 이제 근데 이거는 거의 뭐 갈색 하여튼 별로 좀 구강에 넣고 싶지 않은 그런 색깔인데 이런 색깔은 이것 때문에 리드 다이옥사이드 때문에 이제 색깔이 갈색이 되는 거고요. 기본적인 이 화학 구조는 화학식은 이렇습니다. 그렇고 자, 단점. 이 폴리설파이드의 단점은 뭐냐면 냄새가 안 좋아요. 이 설파이드 때문에 불쾌한 냄새가 나고 그리고 옷 같은 데 묻으면 염색이 돼버려요. 그 옷 잘 지워지지도 않고 그리고 세팅 타임이 굉장히 길어요. 세팅 타임이 이제 경화되는 탄성을 얻기까지 있는 그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환자가 너무너무 불편하다. 그 다음에 그 디포메이션, 변형이 생길 수 있어요. 물이 증발하기 때문에. 그런 단점. 그 볼륨 스테빌리티가 또 안 좋다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컨택 앵글이 굉장히 커요. 한상민.
한상민 학생. 어디 갔어? 아까 안 왔어요? 한상민 학생은? 네, 교수님. 어디 있어요? 여기 있나? 네. 그 음소거 좀 해볼래요? 음. 네, 컨택 앵글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음소거 안 돼 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볼래요? 그럼 이 그림을 보고 컨택 앵글이 뭘까요? 약간 입자가 모여 있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이 밑에 이제 솔리드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밑에 위에는 리퀴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리퀴드를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렸을 때 리퀴드가 이렇게 퍼질 수도 있고 종류에 따라서 잘 안 퍼질 수도 있고 여러분들 생각하면은 만약에 유리 위에다가 물을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잘 안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 퍼졌을 때의 모양이 만약에 이렇다. 그러면 그때 이 각도, 이 세타 이거를 컨택 앵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컨택 앵글이 크면 클수록 이 물입자는 잘 퍼지지 않는 거고 컨택 앵글이 낮으면은 작아지면 작을수록 물입자가 이 물입자가 잘 퍼진다. 그 얘기는 리퀴드하고 솔리드의 친화성이 좋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저는 아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라지 컨택 앵글이 단점이다. 라지 컨택 앵글은 이렇게 컨택 앵글이 큰 거예요. 단점. 즉, 물 분자, 그러니까 물 입자하고 물 입자가 잘 퍼지지 않는다. 그 석고는 결국 물 베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인상을 뜬 다음에 석고를 넣을 때 석고가 잘 퍼져야 돼요. 그 인상제 주변으로 잘 퍼져야 되는데 퍼지지 않으면 거기에 이제 기포가 유입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접촉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접촉각이 사실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알겠죠? 근데 이제 고무인상제는 접촉적인 큰 단점이 있다. 컨택 앵글이 큰 단점이 있다. 근데 장점도 있어요. 계속 지금 단점 아주 많이 얘기했는데 장점은 뭐냐면 티어 스트렝스가 아주 큽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워킹 타임이 좀 크다, 길다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단점이 좀 많기 때문에 잘 안 씁니다. 이 폴리설파이드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고무 인상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아둬야 돼요. 그리고 사실 앞으로도 고무 인상제 또 개발될 수도 있거든요. 뭐 폴리설파이드 고무 인상제가 조금 더 다 개량된 형태로 나와서 또 뭐 다른 우리가 많이 사용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상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그 인상제는 컨덴세이션 실리콘. 컨덴세이션 실리콘은 축중합형 실리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네, 컨덴세이션 실리콘이 마찬가지로 폴리설파이드와 마찬가지로 두 개로 보통 나눠져 있고요. 베이스하고 액티베이터. 베이스하고 액티베이터로 나눠 있고 베이스에는 하이드록시 터미네이티드 폴리다이메틸 실록세인이라고 하는 분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폴리머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실리카, 필러로서 실리카가 들어가 있고 엑셀러레이터에는 오서 알킬 실리케이트가 크로스링커, 폴리설파이드에는 다이옥사이드, 리드 다이옥사이드가 크로스링커였죠. 크로스링커라기보다는 촉매제였죠. 근데 여기서는 오서 실리케이트, 알킬 실리케이트가 크로스링커고 촉매제로서는 티녹토에이트가 촉매제로 있습니다. 자, 화학적으로는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죠? 앞서 여기서 얘기했죠? 요거
베이스에 있는 하이드록시 터미네이티드 폴리 다이메틸 실록세인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이 두 개가 이제 위에 만약 이제 두 개가 이제 나눠져 있는 그런 이제 이런 분자들이 쭉 있는데, 결국 이 폴리머들이 크로스링킹이 되면은 거대 분자가 됨으로써 딱딱해진다. 어떻게 크로스링킹이 되느냐? 오르토 알킬 실리케이트 때문에 그래요. 오르토 알킬 실리케이트, 이게 오르토 알킬 실리케이트인데, 오르토 알킬 실리케이트 실리콘 이온의 이제 실리콘 분자에 알킬 이제 알킬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알킬 분자하고 여기에 있는 그 실록세인에 있는 산소하고 바인딩을 해서 얘네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떨어져 나가고 결국은 여기 이쪽에 있는 산소하고 실리콘하고 바인딩해요. 그래서 네 개가 그 암이 있죠. 이 네 개의 암에 결국은 네 개의 그 폴리머가 바인딩을 하게 되고, 또 그 뒤에 또 바인딩하고 계속 바인딩 해가면서 결국 거대 분자가 되는 거고, 거대 분자가 돼서 실리콘 러버, 결국은 고무가 되는, 고무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고무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가지게 되고, 여기서 또 이 부분이 바인딩을 함으로써 빠져나오는데, 이것이 뭐냐? 에틸 알코올이에요. 알코올이 생성이 됩니다. 이게 생성된다는 거는 결국 뭐죠? 안 좋다는 거죠. 결국은 또 알코올 증발하면 어떻게 돼요? 최적 안전성이 저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점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덴세이션 실리콘의 단점은 볼륨 스테빌리티가 안 좋다. 또 하나는 라지 컨택 앵글이다. 아까 얘기했죠? 라지 컨택 앵글 단점이 될 수 있다. 장점은 냄새가 없다. 그래서 뭐 환자한테는 좀 장점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좀 이렇게 믹싱하기가 좀 간단하고, 이거는. 그리고 온도. 온 이제 그 리액터 그 두 개의 튜브에서 짜낼 때 그 두 개의 그 레이셔를 가지고 우리가 세팅 타임을 조절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컨덴세이션 실리콘은 이건 물보다도 알코올은 더 빨리 증발하잖아요. 그래서 부강해서 제거하기 전 하자마자 모형제를 주입을 해야 됩니다. 소포 같은 모형제를 주입을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잘 주입해야 됩니다. 이 컨테이너가 크기 때문에 기포가 유입되기 쉽다. 세 번째는 어디션 실리콘, 부가중합형 실리콘 혹은 폴리바이닐 실리콘이라고 하는데, 이 부가중합형 실리콘, 우리가 그 임상에서 그냥 고무 인상제 씁니다라고 하면 보통 다 이겁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고무 인상제고, 가장 많은 재료의 종류, 가장 많은 브랜드가 있는 것이 바로 어디션 실리콘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베이스하고 엑셀러레이터 두 개로 나눠서 나와서 이 두 개를 섞어줌으로써 쓰는 거고요. 베이스에는 폴리메틸 하이드록시 실록세인이 있고요. 엑셀러레이터에는 바이닐 폴리실록세인, 그리고 플래티늄 소트 캐탈리스트 촉매제가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선 폴리메틸 하이드록시 실록세인은 이렇게 생겼고요. 바이닐 폴리실록세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네들이 그냥 서로 반응하는 것 뿐이에요. 반응하는데 이제 캐탈리스트가 있으면은 반응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기 이쪽 폴리메틸 하이드록시 실록세인의 수소 분자가 수소 원소가 이쪽에 바이닐 폴리실록세인에 옮겨가면서 결국은 이렇게 돼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결과물은 실리콘, 여기에 있는 실리콘하고 이쪽에 탄소 원소하고 바인딩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위해서 이 산소, 수소 원소가 이쪽으로 옮겨가면서 결국 이런 형태의 바인딩이 일어납니다. 여기는 이렇게 바인딩이 돼버리면은 여기는 뭐 나오는 게 없죠. 그래서 바이 프로덕트가 전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이 프로덕트가 전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뭐죠? 증발할 것도 없어요. 물이나 뭐 이런 것 생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산물이 없어서 볼륨 스테빌리티가 가장 좋습니다. 최적 안정성. 그런 아주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오더리스 뭐 이건 이제 장점들이 이제 뭐 아까 그 축중합형하고 마찬가지로 냄새가 안 나고 이런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뭐 믹싱하기 쉽고, 그다음에 세팅 타임이 짧고 뭐 이런 장점들이 있고, 가장 중요하게는 바이 프로덕트가 없어서 볼륨 스테빌리티가 좋다.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렇다고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요. 단점이 좀 있는데, 단점은 다른 케미컬에 조금 민감합니다. 설퍼가 들어있으면 설퍼에 의해서, 설퍼는 이제 이 중합 반응, 아까의 그 중합 반응을 지연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케미컬들이 혼합되는 것을 주의해야 돼요. 근데 설퍼 같은 건 왜 그럼 혼합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 혼합을 할 때 그 라텍스 고무 장갑이라든지 아니면 황이 함유된 뭐 비닐 장갑 같은 걸 사용하게 되면은 중합 반응이 지연이 돼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반응 중에 수소가스가 조금 발생할 수가 있어서, 약간 발생되는 수소가스 때문에 석고의 기포를 형성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 그래서 석고 주입하는 거는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는 게 좋아요. 사실은 고무인상제 같은 경우 수소가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티어 스트렝스가 좀 약하다. 그런 단점이 있고, 마지막으로 컨택 앵글이 커요. 다른 것들 때문에 이제 다른 고무인상제에 비해서 컨택 앵글이 좀 크고, 어느 정도냐면은 98도. 보통 이제 컨벤셔널 타입 많이 쓰는 컨벤셔널 타입이 98도 정도 돼서 요 단점은 좀 크거든요. 그래서 요 단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하이드로필릭 타입도 나옵니다. 하이드로필릭 타입은 라지 컨택 앵글, 이제 컨택 앵글이 좀 로우 컨택 앵글이 좀 낮추는 거죠. 그래서 석고 주입할 때 기포 발생 가능성을 좀 낮췄다. 그런 타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 고무인상제가 이제 폴리이서가 있습니다. 폴리이서는 폴리이서 똑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나눠 있는데, 하나는 베이스에 있는 거는 폴리이서 폴리머가 있고요. 엑셀러레이터에는 알킬, 아로마틱, 설포네이트, 실리카, 그다음에 프살레이트, 이런 것들이 작은 튜브가 보통 이제 엑셀러레이터가 들어가 있는 건데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섞어주는 거예요. 보면은 이런 카트리지도 있어요. 요것들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자동적으로 섞일 수 있게 이제 그런 형태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뭐 화학 구조식을 몇 개 썼는데 여기에 중요한 게 이제 아지르딘 링이라는 게 있어요. 아지르딘 링이라는 게 이제 폴리이서 폴리머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자, 얘네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보면은 이제 폴리이서 폴리머, 이제 프리폴리머라고도 하는데, 이제 프리폴리머의 형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아지르딘 링이 있어요. 아지르딘 링 모양은 이렇게 되고, 이 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까 그 촉매 혹은 게시제 이런 것들에 들어있는 게 뭐였죠? 요거 알킬 아로마틱 설포네이트.
알킬 아로마틱 설포네이트를 구조로 해서 보면은 이 알킬기가 잘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끊어지게. 좀 불안해 보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 알킬기가 여기서 빠져나오면 이 알킬기는 뭐를 공격하냐면 프리폴리머의 아즈리딘 링을 공격을 해서 이 아즈리딘 링을 오픈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오픈시키면은 이런 형태가 돼요. 이런 형태가 되면 다시 여기 알킬기가 발생을 하고 이 알킬기는 또 프로폴리머의 아즈리딘 링을 다른 프로폴리머의 아즈리딘 링을 공격해서 또 오픈시키고 이런 연쇄 반응이 쫙 일어나는. 그러면 프리폴리머는 완전한 폴리머로 형성이 되고 딱딱하게 굳어지게 됩니다. 여기 보면 뭐가 좋겠죠? 바이 프로덕트 역시 여기서는 생기지 않겠죠.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거는 결국 최적 안전성이 좋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폴리에서의 인상제의 장단점은 이렇게 정리될 수 있는데 오더레스, 그다음에 믹싱하기 쉽다, 그리고 폴리머리제이션, 이제 폴리머가 이제 거의 중합이 될 때 슈링키지가 잘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여기는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 프로덕트가 없으니까 결국은 볼륨 스테빌리티가 좋고 하이드로필릭하다. 하이드로필릭하다는 건 뭐죠? 결국은 물하고 잘 친화성이 좋다. 결국은 컨택 앵글이 작다. 조금 전에 그 부가중합형 인상제는 컨택 앵글이 좀 크다고 했어요. 근데 요거는 작아요. 그래서 그 석고를 넣을 때 석고하고 친화성이 좋기 때문에 기포가 발생할 염려가 좀 적다. 이게 좀 장점이 있어요. 단점, 좀 스티프하다, 좀 딱딱하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얘는 워터하고 하이드로필릭하기 때문에 물이 주변에 있으면 물을 흡수할 수가 있어요. 물을 흡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스웰링합니다. 물하고 친하게 되면 석고하고는 좋지만 좀 여기 이런 단점들이 어차피 좀 발생을 해요. 스웰링이 된다든지 아니면 물 함유가 있으면 함유하게 됩니다. 인상제들은 증발을 해서 최적 안전성이 좋지 않다. 뭐 이런 것들이. 근데 얘는 이제 원래는 물은 없는데 물하고 서로 친화성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물이 있으면 좀 안 좋다.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된다. 그리고 가끔 알러지 반응이 보고된 적이 있어요. 폴리에서는. 이런 단점들이 있다. 고무인상제 쭉 여기 4가지 쭉 있고 여기 이제 정리가 돼 있습니다. 믹싱, 워킹 타임, 세팅 타임 뭐 쭉 정리돼 있고요. 여기 보면은 집섬 컴패티빌리티, 석고하고의 친화성이 이제 밑에 컨택 앵글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컨택 앵글을 가지고 석고 친화성, 컨택 앵글이 높으면 높을수록 안 좋죠. 여기 보면 폴리설파이드는 82도, 그다음에 컨덴세이션 실리콘은 98도. 근데 마지막에 소개한 폴리이서는 49도. 컨택 앵글이 작잖아요. 그래서 컴패티빌리티가 좋다. 석고와의 친화성이 좋아서 석고 주입할 때 기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작다. 그리고 어디션 실리콘은 컨벤셔널 타입하고 하이드로필릭 타입으로 나눌 수 있다. 노란색으로 좀 표시한 것들은 제가 좀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 이제 그걸 표시를 한 거예요. 표시했는데 보면은 이 4가지를 쭉 보면은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들이 좀 많은 게 뭐예요? 어디션 실리콘이 좀 많잖아요. 폴리이서도 좀 괜찮고. 그래서 어디션 실리콘을 많이 쓰는 거예요. 단, 좀 이제 안 좋은 점들이 있긴 있죠. 아까 뭐라 그랬죠? 티어스트렉스가 좀 어디션 실리콘이 좀 안 좋다. 그리고 컨벤셔널 타입일 경우에는 컨택 앵글이 좀 크다. 이런 단점들이 있다. 하지만 나머지 좋은 점들이 많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얘네들은 고무 인상제는 아까 두 가지 보통 그 튜브에 담겨서 나오는데 그래서 믹싱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믹싱하느냐? 뭐 폴리설파이드도 그렇고 이렇게 믹싱할 수도 있어요. 얘네들은 이제 두 가지 튜브에 나온 그냥 쭉 길이에 맞춰서 짭니다. 길이에 맞춰서 짜서 그러면 대충 우리가 원하는 비율이 돼요. 그러니까 그 나오는 튜브 입구의 사이즈를 좀 사이즈를 가지고 결국 조절한 거죠. 이거 보면 짜서 이렇게 짜가지고 섞으면 이걸로 쭉 섞어서 섞어가지고 이렇게 쓰면은 근데 뭐 이런 형태 요새 잘 쓰진 않아요. 잘 쓰진 않는데 옛날에 좀 썼습니다. 그리고 퍼티 형태 아까 이렇게 스푼으로 떠가지고 쓴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는 이렇게 떠서 쓰면 이런 볼륨을 이제 거의 우리가 맞출 수가 있어요. 그 스푼을 가지고 그래서 떠서 이 두 개의 그 튜브 그러니까 퍼티 그에 담겨져 있는 거를 뜬 다음에 이걸 그냥 손으로 섞어줍니다. 이렇게 쓰는 것은 보통 이제 부가중합형에서 많이 쓰는데 부가중합형에서 많이 쓸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점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죠? 다른 케미컬이 섞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가중합형 퍼티를 쓸 때는 절대 장갑을 쓰지 잘 안 써요. 라텍스나 일단 뭐 이런 잘 쓰고 그냥 맨손으로 합니다. 맨손으로 해서 근데 물론 이제 손이 깨끗해야겠죠. 손으로 해서 맨손으로 떠가지고 그냥 손으로 섞어줘요.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섞어줍니다. 그럼 잘 섞입니다. 퍼티 형태는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이제 혼합기가 있어요. 자동 혼합기가 있어요. 건이 있는데 믹싱 건이 있는데 이거 아마 여러분들 이제 쓸 겁니다. 믹싱 건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카트리지를 끼워서 카트리지에는 두 개 베이스하고 엑셀러레이터 두 개가 들어갈 수 있는 카트리지입니다. 그래서 낀 다음에 건을 쏘면 이 두 개가 자동적으로 이 앞에서 섞입니다. 섞이는 거 부분을 이제 믹싱 팁이라고 하는데 믹싱 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두 개가 밑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쭉 건을 밀어주면은 두 개가 여기서 이렇게 섞여요. 쫙 돌아가면서 섞여서 앞으로 섞인 것들이 이제 앞에 나옵니다. 이거를 구강에다 직접 적용할 수도 있고 구강에다 직접 적용할 때는 인트로럴 딜리버리 팁이라고 해서 여기다 팁을 꽂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트레이에다가 쭉 짜서 넣죠. 밑에 보면 이제 구멍이 두 개 있죠. 들어가는 구멍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요 부분이 생기게 좀 재밌게 생겼죠. 이렇게 믹싱하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막 두 개가 잘 섞이도록 이제 그런 구조를 만들어냈어요. 이렇게 믹싱하기 좋게 만들어냈는데 잘 섞이는 목적이 또 이제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목적은 뭐냐면 이 믹싱 팁을 지나옴으로써 점도가 낮아져요. 이 인상제의 점도가 낮아지면 뭐가 좋죠? 흐름성이 좋죠. 흐름성이 좋으면 미세부전성이 좋아지죠. 근데 어떻게 이거를 통과하면 왜 점도가 낮아지냐? 그런 물리화학적 성질은 식소트로픽 혹은 요변성, 슈도플라스틱, 쉬어스닝 뭐 여러 가지 그 단어로 우리가 부를 수 있는데 이 그 점도를 측정하는 기계를 이제 측정기를 보면은 요 끝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물질을 집어넣어서 이걸 회전을 시킵니다. 스핀들을 회전을 시키고 테스트 물질이 이 안에 들어있는데 요 밑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이 스핀들을 가지고 막 휘저어주면 처음 휘저어주면 줄수록 점도가 이 안에 있는 물질의 점도가 낮아지는 것을 틱소스트로피라고 해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로테이셔널 스피드가 빨라지면 점도는 이렇게 쭉 낮아지는 거죠.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인상제가.
그래서 그런데 그 로테이셔널 스피드, 결국은 여기서 스핀들은 그 스피드를 내는 거는 바로 여기서 그런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속도를 여기서 쫙 올려주면서 점도를 낮춰주는. 점도를 낮춰주면 흐름성을 좋아지게 한다. 자, 앞서 그런 표들하고 똑같습니다. 고무인상제 사용 시 문제점 한번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고 그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런 그 문제점을 우리가 사전에 막을 수 있는지 것도 실습하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 고무인상제, 앞서 얘기한 그 고무인상제는 그러면 어떻게 쓰느냐? 네, 그냥 뭐 쭉 트레이에서 쭉 짜가지고 쓸 수도 있고요. 그게 그냥 1단계 인상 체득법입니다. 1단계 인상 체득법인데 원스텝 임프레션인데 원스텝 임프레션도 다시 둘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는 단일 혼합 체득법. 그래서 그냥 한 가지 점도의 인상제만 쓰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게. 그게 싱글 믹싱 테크닉이고 더블 믹싱 테크닉은 처음에 얘기했었죠. 그 미세부 재현이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트레이에 담을 때 일단 퍼티나 아니면 하이 비스커시티 재료를 여기다 담고 그 위에다가 이 부분쯤에 그 미세부 재현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부분에다가 두 가지, 그러니까 그 하이 비스커시티, 로우 비스커시티 인상제를 거기다가 덮습니다. 그리고 구강에다가 적용을 하면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로우 비스커시티에서는 좀 더 미세부 재현을 잘 할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더블 믹스 테크닉이라고 해서 그냥 이중 혼합 체득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투 스텝 임프레션 테크닉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인상 체득을 2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로우 비스커시티로 인상 체득을 합니다. 그러면 로우 비스커시티가 구강에 이제 직접 적용을 하는 거겠죠. 직접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페이서를 써서 비닐 같은 걸 써서 그 첫 번째 체득한 것을 덮어버려요. 구강에 덮고 아니 그 구강에 덮는 건 아니고 그 비닐을 두 번째 여러분들 인상 체득할 때에 인상제 거기다가 위에다가 이제 스페이스를 넣고 한 번 더 인상을 뜨는 거죠. 그러면 위쪽에 처음에 인상세 뜬 거는 로우 비스커시티이기 때문에 정확한 구강 모형을 더 재현할 수 있다.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이제 고무 인상제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른 것들이 조금 얘기를 하면 그 임프레션 컴파운드라는 게 있어요. 임프레션 컴파운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안에 뭐 레진, 왁스, 필러 주로 이제 왁스가 많이 들어있는데 왁스는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왁스예요. 왁스는 얘네들은 이제 딱딱한 형태 이런 모양으로 나와요. 왁스가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데 얘네들은 그럼 어떻게 부드럽게 하느냐? 열을 가하면 돼요. 열 가속성이기 때문에 열을 가해서 부드럽게 만들어서 이거를 인상제로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보통 얘네들은 어디에 쓰냐? 이 케이크나 쉿 형태 같으면은 이제 무치약 인상, 치아가 없을 경우에 이런 무치약 인상에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틱 형태는 나중에 여러분들 그 덴처 같은 거 배울 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볼더 덴처의 그 경계에 있는 부분 몰딩 할 때 이제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ZOE 임프레션이라고 해서 징크 옥사이드 유진올 합쳐서 ZOE인데 그 ZOE 자체가 임프레션으로 사용이 될 수도 있는데 거의 쓰진 않아요.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기는 하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ZOE는 사실은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덴처 시멘트. 덴처 시멘트 배울 때 여러분들 ZOE 아마 배울 겁니다. 그때 씁니다. 하지만은 인상제에도 포함이 돼 있다. 인상제 종류도.
네, 오늘 여러분들 인상제의 가장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 사실 여러분들 그 내용 자체는 굉장히 쉽죠. 네, 쉽고 외울 것도 사실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치과 의사로서 그 활동하는 동안은 적어 항상 알고 있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기초적인 내용들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상제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혹시 뭐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고 질문이 없으면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네, 그러면 실습 다음 주에 아마 실습이 있을 건데 실습 잘 하고 수고했습니다. 네,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하나 선생님. 네, 교수님. 55분에 임범생 교수님 수업 시작합니다. 다음 링크로 들어와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네.